권대호의 중개사TV 2022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25번을 풉니다. 자, 25번은 금융론에서 부채금융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자,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러면 금융론에서 돈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빌리는 것을 부채금융이라 그럽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을 부채금융, 채권금융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아예 투자자로 모집하는 것, 공동투자자로 모집하는 것을 지분금융이라 그럽니다.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동업관계죠. 동업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 동업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것을 지분금융, 투자금융이라 그런다. 그리고 가운데 단계를 메자닌 금융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금융론에서. 첫째는 동업관계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것, 지분금융, 투자금융. 그 다음에 아예 돈을 빌리는 것을 채권금융, 부채금융이라 그러고, 세 번째는 가운데 단계의 중간 영역에 메자닌 금융이라고 있다. 세 가지 금융을 반드시 외우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방법, 그 다음에 동업관계로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 그 다음에 중간 단계 메자닌 금융이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돈을 동업에서 동업관계로 공동 투자하는 방법을 지분금융이라고 그러는데, 투자금융,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 돈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 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주식 공모, 주식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동업관계입니다. 주식 배당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식 공모, 보통주, 그 다음에 증자에 의한 공모, 이것도 주식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콘소시엄,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신디게이트, 컨소시엄은 대부분 동업관계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대단위 법인 간의 관계, 동업관계를 컨소시엄 또는 대단위 공사를 할 때 신디게이트, 컨소시엄, 신디게이트. 그 다음에 조그마한 사업에서 서로 동업하는 것을 조인트 벤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 증자에 의한 공모, 주식 공모, 부동산 투자에서는 전통적인 지분금융, 사람을 투자해서 같이 동업관계로 돈을 만드는 방법, 지분금융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담보, 대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채권금융입니다. 회사채, 담보, 저당 이런 단어가 나오면 채권금융, 부채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금융에 해당하는 거 아주 많죠. 담보와 대출, 그 다음에 회사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채권금융입니다. 그래서 주택저당대출, 저당권 설정하는 거, 당연히 돈을 빌리는 거죠. 주택저당담보부증권, 이 주택저당담보부증권은 MBS라고 그러는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주택저당권의 근거로 해서 저당권의 권리를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것을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증권화를 시키는 거,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증권화 시키는 것을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종류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에는 이체증권 MPTS가 있고, 담보증권 MBB가 있고, 혼합증권 MPTB, 그 다음에 다계층증권 CMO 증권이 있습니다. 자, 주택저당권을 근거로 해서 이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아주 장기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장기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파생상품화 시켜서 증권화 시켜서 다시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자, 이자나 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자, 저당권에 대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사고팔고 하는 투자 증권을 만드는 것을 자,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채권금융의 일종이죠. 그래서 모기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할 것. 이체증권 MPTS, 담보부증권 MBB, 혼합증권 MPTB, 다계층증권 CMO 증권이 있다. 이거 전부 채권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담보부 유동화증권도 있죠. 자산담보부 기업어음도 있습니다. 자, 주택저당권에 있어서 파생상품 만든 것을 주택저당담보부 증권이라고 그러고, 아예 기업 전체 자산을 파생상품으로 만든 것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채권금융이죠. 부채금융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 회사채 발행, 회사채도 하나의 사채죠. 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5번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이것도 채권금융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금융, 자,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체를 담보로 해서 돈을 전체 터키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방법, 프로젝트 금융, PF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채권 금융에 해당한다. 그래서 채권 금융에 해당하는 거 반드시 저당과 대출, 담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채권 금융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탁증서 금융, 회사채 발행,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사채, 그다음에 프로젝트 금융도 대표적인
채권 금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메자닌 금융이 있죠. 메자닌 금융은 일단은 후순위 대출, 나중에 돈을 빌리긴 빌린데 갚을 때 주식과 지분으로 갚는 방법을 메자닌 금융이라 그럽니다. 후순위 대출, 그 다음에 전환 사채, 빌리긴 빌리는데 갚을 때 뭘로 갚는다? 하나의 지분으로 갚습니다. 주식으로 발행한다 이거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것을 중간 단계 혼용하는 금융이라고 해서 메자닌 금융이라 그런다.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에는 후순위 대출,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메자닌 금융, 일단 빌리긴 빌리는데 갚을 때 돈과 이자를 쳐서 갚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분권으로 해서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메자닌 금융, 후순위 대출,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대표적인 중간 단계가 있다. 자, 반드시 금융론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지분으로 동업관계로 끌어들이냐, 아예 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서 금융을 마련하느냐, 채권금융이냐, 가운데 단계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에 자,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거, 주택 저당 대출, 저당, 대출, 담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부채금융이 맞습니다. 자, 조인트 벤처는 서로 동업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이라고 그러죠. 자, 신탁증서금융, 자, 신탁증서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신탁증서 금융으로 부채를 일으키는 건다. 담보를 일으키죠. 신용을 높여서. 그래서 신탁증서 금융도 하나의 부채 금융에 해당합니다. 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자산담보부죠. 자, 회사의 전체 자산을 담보로 해서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것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라 그럽니다. 담보가 나오면 무조건 부채, 채권금융에 해당하죠. 그래서 부채금융에 해당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대표적인 지분금융이죠. 부동산 투자회사로 각각의 소자본이 참여하는 거죠. 동업으로. 그래서 배당을 받는 형식입니다. 현금과 배당을 받는다. 투자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대표적인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리츠 사업이라고 그러죠. 리츠 사업, 돈을 투자하는 사업.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와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에 해당하고, 기업, 주택저당 대출, 디귿, 신탁증서금융, 리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대표적인 부채금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5번에 자,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저당대출, 저당, 대출, 담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채권금융, 부채금융에 해당합니다. 신탁증서금융, 신용을 높여서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신탁증서금융, 회사채 발행, 프로젝트 어음 이런 것도 전부 부채금융에 해당합니다. 자, 신탁증서금융, 부채금융이죠.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담보가 나오면 부채, 채권금융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고, 반드시 금융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 지분금융과 채권금융, 이것을 부채금융이라고 하는데, 지분금융, 채권금융, 메자닌금융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분금융에는 자,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공모, 증자에 의한 공모, 컨소시엄, 신디게이트, 조인트 벤처가 있고, 채권금융, 돈을 빌리는 것은 저당, 담보, 대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채권금융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저당, 담보부 증권 4가지 종류를 반드시 외울 거. 이체증권, MPTS, 담보부 증권, MBB, 혼합증권, MPTB, 다계층증권, CMO 증권이 있다. 자, 이걸 전부 채권금융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신탁증서, 회사채, 주택상한사채, 토지상한채권, 프로젝트 금융도 채권금융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게 메자닌 금융으로서 빌리긴 빌린데 갚을 때 원금과 이자로 갚은 게 아니라 어떤 지분으로 인해서 주식으로 발행한다든가 지분으로 갚는 것을 메자닌 금융이라 그런다. 후순위 대출, 전환 사채,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25번의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3번 디귿 리얼 기업 디귿 리얼 정답은 3번 부채금융, 주택저당대출, 신탁증서금융,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당, 대출, 담보 이런 단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